자, 이제 시장 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계산 뭐 조금 그냥 뭐 평이하기 때문에 네. 뭔가 막 도드라지는 기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파고들 텐데. 좀 특이점이라 보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네, 5,5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이 시장 분위기가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돈 쪽이. 생기면 해야죠. 그것도 재테크의 일환으로 네, 하시니까. 좀 찍어주시면 제가 잘 몰라요, 저는. 옛날엔 몰라, 그런 거 좀 몰라. 해주셨는데. 묻지 마. 자, 센트리온 합병, 3사 합병 얘기인데 주가는 좀 힘들어가죠. 네네. 뭐 근데 이제 그 합병을 한다는 자체가 일단 뭐 회계적인 이슈는 이제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의 이제 회계 법인을 통해서 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뭐 많이 해소가 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일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상당 부분 우려했던 부분은 좀 누그러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저 종목을 타이틀은 뭐예요? 지금 공사판만 보게 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 정책 얘기하면 뭐 지금 앵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저 건설주랑 건자재만 볼 것인가 이렇게 좀 방금도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를 조금 전략화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뭐 이제 요 관련돼서 3년간 2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국가 네. 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이제 요 DNA 플러스 이제 항상 비메모리 정책을 보면 몇 년간 몇십 조는 다 나오죠. 네. 그죠? 뭐 지금 어디에 돈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스며드는지 모르게 하여튼 뭐 몰라. 나가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간 정책이 지긋지긋하게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쪽만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좀 신선한 부분이 좀 없었는데 저거 다음이 분명히 저출산이죠. 그렇겠죠. 일자리와 저출산. 네, 그러겠습니다. 뭐 100%죠. 그거 뭐 어떻게 매번 도돌이표인데 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네. 어떻게 출산을 늘리죠? 그게 미안합니다. 제가 했던 거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5G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좀 움직였어요. 느닷없이? 예. 네. 그게 이제 여기에 잘 들어가 되는가? 있더라고요. 5G랑 네. 6G가, 그러니까 6G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5G가 없으면은 굉장히 이제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는 5G를 이제 전국으로 이제 완성을 하고 6G와의 연계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가공하고 고품질화를 해서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게 상품이 되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 네. AI 쪽은 민간 주도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로봇하고 산업 융합 뭐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좀 아니기 때문에 뭐 저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본다고 종목을 꼽아본다고 그러니까 한다면 디지털 융복합은 어찌 보면 이번 정권의 색채는 조금 맞긴 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색깔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설득력도 있고 네. 추진한다 그러면은 디테일이나 구체화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모빌리티, 뭐 바이오 헬스 여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이제 최종 목적이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그것도 그동안 좀 이 어떤 정책이 가장 먼저 치고 갈까 그래서 계속 뭐 건설 건자재만 좀 보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쪽도 상당히 신선하게 그리고 뭐 5G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좀 묶여 있었던 부분이 되게 좀 맥락으로 좀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네네. 네. 뭐 속보가 하나 없어 속보는 아니고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의 그 메인 타이틀 대문짝에다가 그들이 이제 그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크립토 커런시 네. 이 암호화폐. 메타버스 이 내용들을 쭉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뭐 길고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자신들이 메타버스와 크립토의 전문가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렇죠. 뭐 골드만삭스가 대문자 자기네 그 간판에다 이렇게 디지털 간판 홈페이지에다가 해놨던 게 아마 우리 시장에도 오늘 영향을 주는 것도 같고 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요즘 보유 종목의 의미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보유하신 종목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드시면은 이런 쪽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요 정책하고 좀 연동성이 좀 높은 종목들 신선한 것들이 있죠. 한 그래도. 4개 정도를 좀 꼽아왔습니다. 쿠콘, 쿠콘. 유비쿼스, 정말 오래간만에 말씀드리네요. 쿠콘은 자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쿠콘 그래봐야 2번 했습니다. 2번 했나? 유비쿼스, 이노와이어 정말 오래간만에 5G, 이노와이어리스. 예, 오래간만에 5G 말씀드리고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또 컴퍼니. 예, AI 관련돼서 네. 시장에서는 좀 요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한번 째려봅시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이제 또 시장 전략과 그리고 또 오늘 준비하신 기업 있잖아요. 네. 나의 승부수. 네, 일단은 뭐 저는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원전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공약주 순환매 흐름은 좀 한동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환율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대외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뭐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시장의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조금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을 좀 본다라면은 좀 특정 섹터에 좀 이벤트가 있고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런 쪽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적인 부분이 좀 확장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좀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면은 좀 수급 쏠림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산이랑 CBDC 쪽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 방산주들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천공이라든지 이런 수주가 기반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기타 이제 뭐 빅텍이라든지 뭐 이런 스페코 같은 이런 이벤트가 있었을 때마다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지금 최근에 실적 보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네. 차트적인 부분도 이제 역별에서 정배열로 이제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지난주 있는 우리 상황이고 일발장전에 다뤘는데 이제 그 통신 시설 이전들 네. 청와대가 이전해 가면서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공 방첩에 대한 통신 시설 이전은 방산주를 이제 단순히 이제 이 방산주야 이게 아니라 그 회사 뭐 하는 회사야?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수주적인 부분들도 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CBDC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쪽이 상승하는 부분과도 좀 맞물리는데 결국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이런 러시아의 이런 자금 이탈이라든지 그리고 주요국들이 지금 굉장히 CBDC를 급하게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 화폐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연장선상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주요국들의 이런 CBDC의 일정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6월 달까지 이제 2단계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로 부각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조금 순환매 흐름의 관점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종목을 좀 꼽아 보자면 KCS라는 종목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이제 KCS. 네, CBDC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제가 최근에 한네트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또 관련된 종목으로 좀 KCS를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런 CBDC 완료를 한 부분들이 있고 미국 쪽에서 이제 성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SI라든지 이런 실시간 리얼타임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한 구축들 그리고 이제 뭐 철도라든지 사업 범위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까지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실적적인 부분이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그래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이제 매출 공시도 좀 나왔습니다. 30% 이상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실적적으로도 조금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한번 조금 올라온 다음에 물량을 좀 소화하면서 횡보를 조금 해주고 있는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약간 차트가 좀 멈춰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네트라든지 이런 KCT 같이 먼저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급등 이후에 좀 횡보를 하다가 이미 2차적인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발 주자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의 KCS. 네. KCS. 이 사명 발음이 어려워서 네. 코드 번호를 차라리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분야에 이목이 네. 되고 오늘 뭐 가상화폐나 디지털 코인들, 뭐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기 때문에 자, 잘 들었습니다. 개장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이고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